자,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소인 두 자연수 A가 있고 B가 있어요.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플러스 B, 자 여기 A 플러스 B짜리 모서리 하나랑 여기 또 A 플러스 B짜리 모서리 하나랑 여기 A 플러스 2B짜리 모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길이가 A고요, 여기 길이가 B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그 다음에 뭐 여기 A, B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모서리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선대로 다 잘라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부피를 한번 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부피를 구해주시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전개를 해야 돼요. 자, 요거부터 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2B, 자 A 세제곱 더하기 2A제곱 B 더하기 B제곱 A, 자 요거 지금 분배법칙 했고요. 자, 얘 분배법칙 해주면 2A제곱 B 더하기 4AB제곱 더하기 2B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동량 계산해 주시면 A 세제곱 되고요. A제곱 B가 여기 4A제곱 B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AB제곱이 5AB제곱, 그 다음에 2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짜리 있죠. 요런 거, 요런 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생긴 거 있죠. A, B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건. 그러면 ABB짜리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개 있다는 얘기고, BBB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이다. 그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150이라는 얘기는 AB 제곱이 150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문제 얼마든지 쉽게 바뀌겠죠. 뭐 4개이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2개이다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15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3 곱하기 50이고 25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건 이 5의 제곱밖에 없으니까 B가 5여야 되고 A는 6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6 더하기 10은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자, 몇 차인지 모르지만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거밖에 몰라요. 자, fx를 gx로 나눌 거예요. 그때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ex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검사식을 써볼게요. fx를 gx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gx-2x제곱이고요. 나머지가 gx-2x제곱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뭔가 어색함이 좀 보이죠. 뭐냐면 나는 gx로 나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나머지가 이거다, gx-2x제곱이다.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머지가 생기면 얘가 차수가 더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gx가 등장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 gx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되느냐 해서, 이 gx가 만약에, 자 여기 2차식이 있으니까 3차라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gx가 3차라고 생각해 주면 3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차가 되죠. 그럼 안 돼요. 그럼 gx를 1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gx가 여기가 1차인데 얘는 1차지만 얘가 2차니까 2차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gx는 몇 차일 수밖에 없다? 2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수를 먼저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럼 gx가 2차면, 자 얘는 2차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1차2여야 되니까 여기 써있는 2차항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x는 2차인데 어떤 2차항을 갖고 있어야 된다? 2x제곱이라는 2차항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나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gx, gx 이렇게 쓸까요? 그냥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2x제곱은 ax 플러스 b, 나머지도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훨씬 더 낫죠. 그럼 문제 볼게요.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다항식 fx라고 했으니까 이 a의 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왜? 얘네 둘이 만나야 최고 차이니까 a의 값은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쓸게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다 됐죠? fx를 x-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f1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래서 1 집어넣을게요. f1은 2 더하기, 자, a 대신에 2분의 1 이렇게 했죠.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에 2분의 1 더하기 b에 2분의 1 더하기 b. 뭐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b가 많아요. 그죠? 자, 그럼 2분의 1 더하기 b를 잠깐만 우리 k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k 그럼 k제곱 더하기 3k. 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k제곱 플러스 12k 마이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2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b가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네, 그럼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fx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f6이니까요. 6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72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3 빼기 2 더하기 3 빼기 2. 이거 다 1이니까 지우고요. 더하기 1로 만들고요. 더하기 1, 73 더하기 1. 네, 그래서 7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다음을 성립해요. 자, 일단 fx는 항상 0보다 작은 그런 식이 되고요. x의 값에 뭘 집어넣어도. 자, 나식을 보면 얘는 등식이니까 항등식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볼게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자, 일단 써볼까요?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f2 플러스 a죠. 얘가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도록 a가 여러 개가 생길 건데 그 a를 싹 다 곱해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건 나를 좀 볼게요. 조건 나를 보면 f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빼기 9가 x-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9 좀 넘겨볼까요? 9를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면 좌변이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게 아니라 거의 그렇죠. 자, 그럼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5, 그러면은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9니까 4.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이거니까 f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이거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여야 되죠. 뿔마. 자, 근데 fx는 항상 0보다 작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돼야 되죠. 그죠? 네, 찾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2 플러스 a를 넣어야 되니까 x 대신에 2 플러스 a가 아니라 a 플러스 1을 들어가야 되죠. 그럼 f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넘어가주면 4의 a 플러스 1의 제곱, a 플러스 1은 2,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돼서 a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 자, 모든 걸 다 곱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a의 값은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랑 b랑 c는 다 1보다 일단 큰 걸로. 자, 지금 이 그림대로 요만큼을 잘라냈어요. 잘라냈고요. 그림 2의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236이고요.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82일 때,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패였잖아요. 근데 건널비는요, 원래 건널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이 없어졌지만 여기 다시 생겼죠, 건널비는. 자, 그래서 건널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어요. 모서리는 늘어났을까요? 네, 늘어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원래 모서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만큼이 여기 생겨요, 그대로. 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요 길이가 여기 그대로 생겼고요. 네, 원래 있었던 이 길이는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길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보라색.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입체도형에 대한 그 배경지식이 좀 있으면 좀 쉬운 문제겠죠. 자, 그럼 건널비는요, A, B, 아까 내가 여기 A, B, C라고 했나요? A, B, C라고 했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A, B가 2개 있고요. B, C도 2개, C, A도 2개, 다 2개씩 있죠. 네, 이게 236이다. 그래서 A, B, B, C, C, A는 118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건널비죠. 모서리의 길이니까 모서리의 길이는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자, 슝. 자, 여기서 요만큼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요거 다 그대로 있고 요만큼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만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A가 4개요. 원래 A가 4개, B도 4개, C도 4개였는데 뭐가 추가됐는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만큼 추가가 된 거예요. 요만큼. 모서리 길이가. 그래서 6이 추가가 돼서 8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면 86 넘겨주면은 76이 되고요. 4로 나눠주면은 19가 되죠. 네.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요걸 구한 다음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9의 제곱 마이너스 118의 2배니까 236 그거의 루트. 네, 그거의 루트 값이니까 루트 씌워줄게요. 루트 361에서 236을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25일까요? 그죠? 125. 125는 5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루트 5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당식, 2차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가 항등식이죠. 와, 근데 항등식인데 막 개수 비교가 아니라 수치 대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이나 개수 비교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 더 센 게요. 이 좌변을 보시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게 더 센 거예요. 지금 어떤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좌변을 보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우변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5 플러스 9 이렇게. 얘도 또 보기차식이네요. 얘도 x제곱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 계속 갈게요. x 4제곱에 플러스 5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보기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쉽게 d가 0이어야 돼. d가. 그래서
5 마이너스 a 제곱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럼 a의 4제곱 마이너스 10 a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20 a 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a의 4제곱에 플러스 10 a 제곱에 마이너스 11은 0이다. 그래서 11,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제곱이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a 제곱은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뭔지 몰라요. 자,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 a 제곱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a 제곱을 알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다가 a 제곱을 넣어주면 이 식에다가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x 플러스 x는 이거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야. 이거의 제곱. 그렇다면 px 더하기 x는 x제곱 더하기 2가 되거나 px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최고차에서 음수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아래 게 되겠죠. 자, 그래서 p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플러스 1이죠. 아까 못 봤네요, 쌤이. 자, p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4. 이거의 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존재해야 된다. 복소수 z가 존재해야 된다. 자, 조건 가부터 보시면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죠. 그러면 z바랑 마이너스 z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날라가고 a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 그럼 이거는 선생님 z가 순원수란 얘기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z가 실수는 0이 아닌 실수는 0 빼고는 실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bi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z는 bi다. b는 실수다. 0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죠? z는 bi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가요. z에다 bi 넣어서 좀 관찰해 볼게요.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에 bi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k가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럼 얘를 이게 다 실수잖아요. 이런 거 다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i 갖고 있는 애랑 안 갖고 있는 애를 좀 나눠볼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i를 갖고 있는 거고 얘네가 지금 i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의 b i 더하기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 얘가 0이어야 되면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고요. 요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둘 다 0이 돼야 됩니다. 둘 다 0.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곱하기 b가 0이야. and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은 0이어야 돼. 자, 그럼 여기부터 볼게요.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0일 때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0이면은 여기에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4, 2 플러스 마이너스 k는 2 또는 마이너스 4. 그럼 다 만족하는 거죠. 그죠? b가 0일 때는 k는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4가 돼도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4, 1 마이너스 플러스 k는 4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k가 4면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 두 번째 식에다가
16 더하기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 얘가 0이다. 그러면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 0인데요. b제곱이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능한 k들을 찾아주면은 2 마이너스 4 플러스 4까지. 여기 아니구나. 플러스 4까지. 2 마이너스 4 플러스 4까지. 싹 다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네, 적분 정리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2차 방정 서로 다른 두 근은 얘랑 얘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자,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네, 두 근의 곱은 3b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 좀 할까요? 정리 좀 해주시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a니까요. 넘어가 주시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 부분 또 정리할게요. 알파 베타 더하기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자, 알파 베타가 b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플러스 4가 3b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4 넣을게요. 그러면은 2b는 8, b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얘가 2고요. 얘가 4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아이인데 어디서 온 애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허근을 갖는 이 2차 방정식 온 아이예요. 근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담당하는 그런 2차식 쪽에서 온 애거든요. 왜 이걸 써주냐면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8은 0, 2의 세제곱. 얘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되지. 그지? 자, 그럼 추가적인 규칙성 있나 정리해가면서 계속 관찰해 볼게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n제곱, 거듭제곱을 좀 반복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같은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자,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n을 구해라 이 얘기야. 그지? 물론 이제 n의 범위를 줘놓고 최대값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죠. 자, n이 1일 때 가능한지 볼게요. n이 1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냐? 그러니까 다 구해볼까 그냥?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죠. 그 다음에 자, 검색을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6.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알파 세제곱 알파 베타 세제곱 베타니까 마이너스 8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에요. 아, 좀 안타깝다. 왜냐면 얘는 이건 되거든요. 3제곱, 4제곱, 3제곱, 4제곱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양수는 아니죠. 그죠? 양수는 아니니까 조금 아쉽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저기 넘어가서 7제곱하고 6제곱을 좀 관찰해 볼까요? 자, 알파의 6제곱 더하기 베타의 6제곱은 마이너스 8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의 7제곱 더하기 베타의 7제곱은 알파의 6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6제곱 곱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의 6제곱이 64잖아요. 여기서 얘가 64예요. 64. 얘도 64. 그치? 베타 6제곱도 64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64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2잖아. 그래서 64 곱하기 2야. 어때? 똑같지? 자, 6제곱일 때 양수 맞고 7제곱일 때 6제곱하고 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최초의 자연수 얘는 몇이다? 6이라는 거 우리가 발견했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이거 그럼 다른 문제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고 그걸 관찰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해설지의 다른 풀이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일단 문제를 풀 거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O, A, B, C 사다리꼴 보이시죠?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이 y는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넓이가 2분의 3입니다. 왜냐면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 길이 1이고 얘가 2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에 곱하기 1. 그래서 2분의 3이에요. 저기 넓이는 항상.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문제에서 여기가 S1, 여기가 S2, 여기가 S3, 여기가 S4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 박아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여기 보라색 사각형 좀 봐주세요. 이 보라색 사각형은요, 넓이가 K입니다. 왜? 밑변의 길이 1이고 여기 높이가 K니까요. 그래서 S1 더하기 S2는 일단은 K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빨간색 BCO, 요 빨간색 삼각형 있죠? 요 빨간색 삼각형을 어이구. 자, 요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 높이가 B의 X좌표니까 1이에요, 1. X좌표니까. 자, 그래서 S1 더하기 S4는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 파란색 할게요. BOA. 자, 여기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자, BOA 삼각형 밑변의 1이고요. 높이가 2예요. 그래서 S2 더하기 S3는 얘는 넓이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S1과 S3가 빠져야 돼요. S1과 S3가 빠져야 되면, 자, S1과 S3에서 자, 이 식과 이 식을 서로 빼볼게요. 서로 빼주면 S1-S3는 S2가 날아가면서 K-1입니다. 네. 그 다음에 S2-S4는 S2-S4 있죠. 그죠? 네. 얘네들을 빼주면 S1이 날아가면서 S2-S4는 K-2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S1-S2의 제곱, K-1의 제곱 더하기 S2-S4의 제곱, K-2분의 1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5란 말이야. 그럼 얘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자, 최소값은 요거의 절반이 4분의 3, 16분의 9를 더해주고 16분의 9를 빼주면 돼요. 16분의 9를 빼주면서 곱하기 1을 하니까 8분의 9 이렇게. 8분의 10. 그래서 8분의 1이라는 최소값 K가 4분의 3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조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래 이제 그냥 좌표 잡고 하는 그런 풀이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풀이가 사실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두 이차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 두 이차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3개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랑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랑 y는 2x 플러스 k랑 만나는 개수가 얘가 0개, 1개, 2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표로 생각하면 얘도 0개, 1개, 2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3개가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죠.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얘가 1개고 얘가 2개인 거야. 아니면은 얘가 2개고 얘가 1개인 거지. 그치? 그럴 수 있는 걸 찾아. 왜냐면 3이 없어요. 3이. 3개가 아예 없으니까 요렇게 2개 1개 되거나 1개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직선과 요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니까 접해야 되지.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파란색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은 2x 플러스 k.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8 마이너스 k. 자, 반비제곱 49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얘가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1 이면 되는데요.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누구랑? 얘랑.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는 2x 마이너스 41. 자,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7은 0인데 이건 판별식 할 것도 없이 얘가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d가 0보다 크죠? 네, 그래서 오케이 됐어요. k는 41을 확보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케이스 볼게요. 빨간색 케이스 보시면은 얘랑 먼저 접해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있대요. 여기 방정식 여기 있죠. 이건 k 대입한 거네요. 그냥 세울게요. 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는 2x 플러스 k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k는 0. 자, 반비제곱 9 마이너스 ac. 자, 이거 0이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k는 0이다. k가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자, 그럼 k에다 2분의 1 또 넣어서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k에다 2분의 1 넣으면 되죠. 이게 판별식이니까. k에다 2분의 1 넣으면은 양수 맞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럼 여기 두 개를 확보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판별식을 절대 못 찾는 게 있죠. 뭐야? 바로 여기. 얘도 두 점에서 만나고 얘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얘네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가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이렇게 있지.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또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지. 그러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얘가 지나갈 때가 그걸 놓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다. 3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2는 0이다. 해서 3, 1, 6, 2로 갈게요. 6, 2, 그래서 x가 3분의 2랑 x가 6이라는 교점을 갖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분의 2를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야 돼요. 3분의 2, 자, 여기다 함수 넣을까요? 9분의 4 마이너스 1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8. 그 다음에 6도 마찬가지야. 6,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해야 돼요. 3분의 2. 자, 얘가 4, 8, 9분의 4네요. 자,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6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8. 자, 그러면 k 값수 구하는 거니까 k는 y 마이너스 2x죠. 자, y에서 9분의 4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3분의 4. 9분의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잠깐만요. 자, 3분의 2.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얘가 9분의 12 마이너스 9분의 8. 첫 번째 k값 마이너스 9분의 8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0 k값. 그래서 k값이 4개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접하고 2점, 접하고 2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함수가 만났을 때 그 점을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8하고 마이너스 40까지.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